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조용히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 빠짐없이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은행 이자 8.29%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셨죠? 사기 아니냐, 또 조건 복잡한 거 아니냐, 나이 제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위험한 상품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이야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자동으로 8% 넘는 이자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구조라는 점,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 다들 체감 어떠세요? 예금 넣어놔도 이자가 밥값도 안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통장에 돈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 시니어분들은 특히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하냐.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만 들고 있어도 가만히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할 고금리 적금이 등장합니다. 2026년을 앞두고 은행들이 조용히 준비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적금처럼 보이는데 조건을 하나하나 맞추면 최대 연 8%대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자 8.29%라는 숫자 한 번에 통장에 딱 찍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자 우대이자 구조입니다. 은행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연 8%.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본은 2%, 3%. 나머지는 조건 충족 시 추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젊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분들도 무리 없이 충족 가능한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연금 받는 분들,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목돈을 건드리기 어려운 분들, 투자 대신 지키는 자산이 필요한 분들께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금리 적금의 핵심은 큰 돈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월 몇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원금이 보장됩니다.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다들 왜 안 하냐? 이 질문이 나오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이 크게 광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먼저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은 은행 입장에서 마진이 적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가입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 판단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적금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어떤 조건을 맞추면 8%대 이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절대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보 싸움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늦게 아는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금리 적금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8.29%까지 나오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한 가지부터 분명히 짚고 갈게요. 은행 적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이자 그리고 우대이자. 기본이자는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이자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통 연 2% 안팎, 많아야 3%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은 여기에
우대 조건을 붙입니다. 이 우대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이자가 5%가 되기도 하고 7%가 되기도 하고 최대 8%를 넘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8.29%도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우대 조건이 뭐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조건 못 맞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건을 한 번에 쭉 보면 괜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조건. 급여 이체 또는 연금 이체. 이거 들으면 나는 직장인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매달 국민연금이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이미 이 조건은 충족입니다. 두 번째 조건. 자동이체 몇 건.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생활비 자동이체입니다. 이미 대부분 하고 계시죠. 통장 하나에만 묶어두면 우대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조건. 체크카드 사용 실적.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자세히 보면 월 10만원, 2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비, 마트 장보기, 약국. 이 정도만 써도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도 체크카드 하나만 같이 써주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조건. 은행 앱 로그인 또는 간단한 동의. 이건 솔직히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앱 한번 설치하고 알림 동의만 해도 이자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어떠세요? 못할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적금을 놓치느냐? 은행 창구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복잡해 보이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이 고금리 적금은 대부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30만원, 월 5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큰돈 벌겠네. 이런 상품은 아닙니다. 대신 뭐냐? 노후 자산을 지키는 용도입니다. 병원비 대비, 비상금 마련, 연금 외 추가 안전자금. 이런 목적에 딱 맞는 구조입니다. 이 적금의 진짜 장점은 수익률보다도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주식처럼 매일 들여다볼 필요 없고 가격 떨어질까 잠 못 잘 일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 넣고 만기 되면 약속된 이자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금리 적금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적금을 꼭 한 번은 살펴봐야 할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매달 들어오긴 하는데 병원 한번 다녀오면 통장이 바로 얇아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고금리 적금은 수익보다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큰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 중 일부를 안전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이자가 높다는 건 같은 돈을 넣어도 조금이라도 더 버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목돈을 건드리기 싫은 분들입니다. 집 팔 계획도 없고 보험 해약할 생각도 없고 자녀 도움도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적금은 한 번에 큰 돈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 투자가 무서운 분들입니다.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부터 답답해진다는 분들 계시죠. 뉴스에서 폭락이라는 말만 들어도 잠 못 이루는 분들. 이 적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자가 줄어들 일도 없고 원금이 사라질 일도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약속된 구조대로 갑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고금리 상품을 충분히 활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미 연 7% 이상 상품을 여러 개 돌리고 있다면 굳이 새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적금의 가장 큰 단점은 중간에 깨면 이자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병원비, 가족 행사, 급한 지출 때문에 중간에 깰 가능성이 높다면 이 상품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꼭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매달 넣을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이 적금은 생활이 먼저입니다.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적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금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오해 하나. 이자 8.29%면 1년에 8%씩 계속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1년 만기 또는 6개월 1년짜리 상품입니다. 만기 후에는 다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귀찮은 분들에겐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처럼 정보를 챙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적금을 실제로 가입할 때 은행에서 꼭 확인해야 할 질문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장,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품인데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금리 적금은 가입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이해하고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상품을 볼 때 금리 숫자만 봅니다. 8%냐 5%냐 이것만 보죠. 그런데 실제로 노후 자산에서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연 2% 적금이면 이자가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 하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같은 돈을 8%대 적금에 넣으면 이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크게 부자 되는 돈은 아니지만 병원 한 번 덜 고민하게 만들고 급할 때 숨통을 틔워줍니다. 시니어 자산에서 이 정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적금의 진짜 장점은 강제로 돈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손이 갑니다. 조금 쓰고 조금 쓰다 보면 어느새 사라집니다. 적금은 그걸 막아줍니다. 매달 빠져나가니까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노후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고금리 적금은 금액보다 기간이 핵심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그래서 묶인다는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집 팔아 넣는 것도 아니고 목돈 다 넣는 것도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 중 조금씩 떼어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연금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니까 그중 일부를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시니어에게 구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 이 고금리 적금이 모든 은행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마다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금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체크카드 조건이 강하고 어떤 곳은 자동이체 조건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 은행만 보고 엄내하고 끝내면 놓치게 됩니다. 은행 앱만 봐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최대 금리 말고 제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얼마인지 조건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대충 넘어가는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태도 하나.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당장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조건을 메모해 두고 집에 와서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고금리 적금은 조급할수록 손해입니다. 차분하게 내 생활 패턴에 맞는지 한 달 정도만 지켜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노후 자산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키는 겁니다. 8.29%라는 숫자는 미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만 아는 사람만 잡는 기회입니다. 지금처럼 이야기 하나하나 듣고 따져보시는 분들이 결국 손해를 덜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나라도 해놔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쯤에서 많은 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텐데. 맞습니다. 은행도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금리 적금이 나오는 이유는 은행의 목적이 이자가 아니라 고객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고 자동이체가 걸리고 카드를 쓰게 되면 사람은 잘 안 옮깁니다. 은행은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이자를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도 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을 잡기 위한 상품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를 챙기기 위한 상품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특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패턴이 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 옮기고 카드 바꾸고 통장도 자주 바꿉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한번 정한 통장을 오래 씁니다. 연금도 그대로 들어오고 공과금도 그대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대금리를 유지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적금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시니어에게 실질 금리가 잘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적금 금리는 연 기준이라는 겁니다. 8.29%라고 해서 매달 8%씩 붙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원금 보장에 이 정도 수익률을 주는 상품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적금은 비교 대상이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통장에 그냥 두는 것과 고금리 적금에 넣어두는 것, 이 둘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인데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조금이라도 일을 합니다. 노후 자산에서는 이 차이가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적금은 자녀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엄마, 아빠 이거 뭐야?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이고 원금 보장이고 조건 충족하면 이자가 높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품은 노후에 위험합니다. 복잡한 구조, 이해 안 되는 수익, 그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 고금리 적금은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 더. 이런 정보는 나중에 찾으면 이미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소진, 판매 종료, 조건 변경.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바로 가입하라는 말은 안 드리지만 확인만이라도 해보세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에 드러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인지, 항상 빠듯한 노후인지, 그 차이입니다. 이쯤 되면, 그럼 이걸 얼마까지 넣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냅니다. 이자가 높다니까 최대한 넣어야지. 그런데 이건 노후 자산에서는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금리 적금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이런 고금리 적금.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적금에 넣는 돈은 반드시 없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중간에 깨게 됩니다. 중간에 깨는 순간 8.29%는 사라지고 2%도 안 되는 이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대 금액 말고 마음 편한 금액으로 하세요. 월 10만 원이면 어떻고 2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률입니다. 100번 중 1번 대박보다 10번 중 10번 성공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 적금은 이자가 적어서 의미 없다. 이 말 요즘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그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확정 이자의 힘은 커집니다. 특히 연금 생활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달 얼마 들어오고 다음 달 얼마 나가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금리 적금은 이 그림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에 맞는 상품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적금은 정보를 아는 사람의 상품입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처럼 이야기로 전해지는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옆집 사람 말, 지인 이야기, 이런 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한 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29%라는 숫자만 보고 설레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내 생활에 맞나?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노후 자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후회 덜 하는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건 알아둬야겠다. 이 정도 생각만 드셨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숫자 이야기도 아니고 상품 설명도 아닙니다. 노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이미 늦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고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볼까봐 무섭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고금리 적금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작은 카드 하나를 쥐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내가 이해하는 상품이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 감각이 노후에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적금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잠깐만 빌려줄 수 있냐?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냐? 이 말 꺼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을 완전히 막아주진 못하더라도 조금 늦춰줄 수 있는 게 이런 안전한 금융 습관입니다. 매달 조금씩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금리 적금을 부자 되는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상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 눈치 덜 보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것. 그게 노후 자산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큰 수익을 쫓지 마세요. 대신 확실한 구조를 고르세요.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면 하는 거고 이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8.29%라는 숫자는 그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결정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라디오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딘가에 기억으로 남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일부러 안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방송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후 자산은 서두르면 항상 탈이 납니다. 급하게 결정한 금융상품은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은행 창구를 지나가다가 적금 안내문이 보일 때, 뉴스에서 고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잠깐 떠오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않고 한 번쯤은 묻게 됩니다. 이거 조건이 뭐지?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얼마지? 이 질문 하나가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노후에는 큰 결심보다 작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고금리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생활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불안의 크기, 선택의 폭,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다운 상담소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돈을 많이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이야기. 오늘 들은 이 내용이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중에 필요할 때 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그렇게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젊을 때나 의미 있지.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시간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에서는 수익률보다 실수하지 않는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고금리 적금이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두 눈에 보입니다. 이 단순함이
노후에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적금은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빠져나가고 그걸 확인하는 습관. 이게 쌓이면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을 안 보게 될 때입니다. 통장 안 보고, 카드 명세서 안 보고, 괜찮겠지 하면서 넘기는 순간들이 나중에 큰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고금리 적금은 돈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얼마가 모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관리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는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적금은 대박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를 망치지 않는 상품입니다.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안전한 선택지 하나쯤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는 가입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선택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끝자락이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리 적금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 몇만 원 더 받자고. 이렇게 신경 써야 하냐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몇만 원, 몇십만 원. 큰 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서는 이 몇만 원이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병원 다녀온 날, 약값 계산할 때, 통장 잔고 보고, 한숨 나오는 날들 있죠. 그때, 그래도 적금 하나는 잘 해놨다.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후 자산의 진짜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금리 적금을 재테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생활 관리라고 부릅니다. 생활이 관리되면 감정도 같이 관리됩니다. 불안이 줄고 조급함이 줄고 낱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불안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금융입니다. 누가 좋다더라. 누가 벌었다더라. 이 말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한 적금은 그 반대편에 있는 선택입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확실한 구조. 그래서 오래 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구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이런 문구를 보시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최대 금리, 우대 조건, 실제 적용 금리 이 세 가지만 한 번 더 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후는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확인이 쌓여서 바뀝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확인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겁주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만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